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삼성이 일본 기업들을 이긴 것은 변화에 더 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했고, 이건희 회장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에 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비메모리 세계 1위라는 목표 아래 일본 소니보다 더 뛰어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냈습니다. 전 세계 가전시장에서도 삼성은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을 밀어낸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배워간 삼성이 이렇게 자신들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일본 송산성은 타도 삼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히노마루 반도체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장기를 뜻하는 히노마루를 붙인 건 일본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라는 의미였습니다. 미쓰비시, NEC, 히타치와 D램 부문을 합병해 출범한 엘피다는 자국 반도체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파산하여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공동 설립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역시 올해 5월 국내외 13개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그룹 직원 5%에 이르는 10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를 2017년에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 SK 하이닉스 등이 속한 한미일 연합에 매각됐습니다. 일본의 일장기 반도체 프로젝트가 망해가는 사이 삼성은 더 큰 투자를 결정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상은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소니의 3개 회사가 모아 사실상의 국영기업 일본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을 히노마루 액정연합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나서서 무제한으로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삼성과 LG를 잡아보겠다고 만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호경기 시절 부품 생산 공장 역할을 맡았던 대만 쪽 기업과 투자회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LG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대만과 중국 기업에서 최대 800억 엔의 투자가 이탈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1조 2천억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일장기 반도체 프로젝트, 일장기 액정연합은 안간힘을 썼지만 한국의 기업들을 뛰어넘기는커녕 도산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에 나서자 일본산 소재 부품을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에서 모두 다 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은 삼성에게 아베 총리는 우리가 설득할 테니 제발 우리 소재를 수입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결을 펼치려고 했던 일본의 일장기 연합의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자 수출 규제라는 편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으나, 일본이 수입하기로 한 옥수수량은 무려 275만 톤으로 8조 원 규모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필요없는 옥수수를 왜 수입했냐는 비판이 일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옥수수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나방의 유충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달리 일본 옥수수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수입하게 될 미국산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가축에게 먹일 때 알갱이와 줄기, 잎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알갱이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즉 8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를 수입해놓고도 일본은 정작 사료용으로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일 일본 매체 일간 겐다이 디지털에 따르면 일본이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안 사는 옥수수를 일본에 사라 하고 앞으로 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보다 약자라서 당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옥수수를 사라고 하고 콩까지 강매하게 만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일본의 잘못된 무역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가장 불만인 것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일본은 미국 자동차를 안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자동차도 안 사지만 미국 자동차도 안 삽니다. 실제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3대 제조회사가 과거 위기를 맞았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밀렸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6대 자동차 업체가 2017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40%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680만 대가 넘는 차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에서 팔린 약 500만 대의 차 가운데 미국산은 1만 5천 대, 단 0.3%에 그쳤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일본에서 팔린 수입차는 총 30만 9,405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 대수는 24만 대를 넘었다죠. 점유율은 약 17%,
일본의 점유율 9.2%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일본은 미국 차들이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외국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세금과 안전기준, 그리고 일본산 차들의 유리한 규정 등 일본 시장 상황이 대단히 배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국가들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들도 이렇게 제조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 시장을 위한 차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생산 과정과 비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 되죠. 일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둔 것입니다. 자동차 대중화 초창기인 1920년대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미국 포드 자동차가 2016년 90여 년 만에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이미 2009년 일본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가졌음에도 자국 제품 위주로만 소비하는 외제차의 무덤, 외국산 가전의 무덤, 이렇게 불리는 일본의 몰골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외제차들이 일본 시장에서 유독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이 자국 브랜드 중심의 폐쇄적인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 소비재 시장도 대부분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삼성, LG도 일본 가전 시장에서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정작 자국에서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해 자신들의 내수 시장만 키우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신앙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토라는 국가 종교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는, 과거 천황을 중심으로 군국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흐르는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이 신앙 같은 뿌리 깊은 인식은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일 경우 기능이고 뭐고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민족이 만든 것을 우선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무조건 세계에서 그냥 제일 좋은 제품인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 일종의 철저한 국산품 애용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자동차와 가전을 수출했지만 자신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본의 오랜 이 관행을 이번에 깨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본때 를 인정해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노는 지난 7월 난간표 주일 한국 대사가 발언하는 도중 말을 끊으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적 결례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한국은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조롱하며 한국 취재진 카메라를 보고 캐논과 니콘 카메라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친한파로 알려진 고노 타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하자며 소신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 중용되자 고노 타로는 그동안의 모든 입장을 뒤바꾸며 아베의 눈치에 맞는 행동으로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과거 탈원전을 외치던 야마모토 타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 바로 차단당한다고 했는데, 고노는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을 모조리 SNS에서 차단한다면서 블록 다로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고노 다마를 했던 아버지 고노 요에이도 아들의 행보를 걱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고노 다로는 아베 뒤를 이을 총리가 되려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일 갈등 속에서 이딴 외교적 결례를 부른 고노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경질이 아니라 주요 장관 중 하나인 방위상으로 더 큰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문무과학상에는 우익 성향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를 임명했습니다. 하기우다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하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다마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다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화학 물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기우다는 아베의 지략가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유입설을 내세우며 일본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만들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후임에는 모테기 도시미스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고노다로보다 더 심한 버러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도 곁에 가기 꺼릴 정도로 다혈질로 유명합니다. 과거 관료와의 협의 자리에서 자신과 박자가 안 맞아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럭 시끄럽다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고 했습니다. 모테기의 별명은 파워아라맨입니다.
하와라란 권력과 괴롭힘의 합성어로 일본 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익단체 일본해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해이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고 있어 주요 역사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의 갈등의 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개각에 한국의 경제 도발을 주도한 고노다로, 하기우다, 모테기를 전면에 포진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는